지난 30일 19대 국회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4.12 총선에서 4선의 현역 의원을 상대로 민심 잡기에 성공하며 화제 당선인으로 떠오른 강원도 동해 삼척의 새누리당 이희재 의원의 의정 활동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998년 강원도지사 선거 캠프에 합류하며 정치권에 입문. 이후 한나라당 미래연대 사무처장,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 2분과 상임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중앙정치 인맥을 쌓아온 그는 지난해 당내 동해 삼척 당협위원장, 강원도 발전특위 부위원장,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왔다. 초선 의원답지 않은 관록과 노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을 통한 생산적, 혁신적 국회 활동을 통해 동해안 경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이희재 의원. 실사고시의 정신으로 생활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그가 19대 국회 입성 후 최우선 과제로 구상하고 있는 정책과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19대 총선 화제의 인물, 소통의 정치, 화합의 정치, 깨끗한 정치를 강조하는 새누리당 이희재 의원을 만나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의 이영대입니다. 어제부터 제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법안 제출 등 여야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새 출발의 각오를 다지고 계신데요. 특히 국회에 첫 입성한 초선 의원들의 의지가 누구보다 남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 총선에서 이변의 주인공으로 화제가 되셨던 강원도 동해 삼척 지역의 새누리당 이희재 의원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처음 호흡하는 그 여의도의 공기, 분위기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예, 이 19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18대 국회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만큼 19대는 좀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도 큰 것 같고요. 초선 네. 우리 의원들끼리 대화를 해보면은 그에 대한 부담과 어떤 새로운 이 각오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네. 네. 지금 동해 삼척 지역에서 아주 거물 정치인인 우리 최현희 의원을 아주 격파하고 이제 입성에 성공하셨는데요. 예. 그 선거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점은 어떤 점이 어려우셨나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네. 최현희 선배님이 지역에 16년간 4선 이제 국회의원을 그러셨죠? 하시면서 지역 기반이 워낙 탄탄하게 다져놓으신 분이라서 그 아성을 과연 제가 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로서는 그 최현희 선배님이 지역 선배님이기도 하고 또 저희 아버님 아끼던 제자분이시고 아, 그러시네요. 또 뭐 네. 여러 가지 연결돼 있어서 네. 참 이 선배님으로 깍듯이 모시면서 네. 선거를 치르려고 노력했는데요. 역시 이 시민들은 이제 달라진 시대 상황, 시대 정신,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당선된 데에는 제 노력보다도 그런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당선을 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그 이 의원님 아주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으셨는데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경쟁력과 전문성은 어떤 부분에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이 정치는 무엇보다도 이 사회 공익적 가치에 자기를 던질 줄 아는 네. 희생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살아온 이력이 말해주듯이 주로 이제 공익적 활동, 네. 사회 봉사적 성격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어떤 제 진정성을 한번 정치의 장에서 펼친다면은 네. 그게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그 지역에서 이번에 선거 과정을 통해서 주로 쟁점이 됐던 그 이슈는 어떤 것이고 우리 그 이 의원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공약하셨고 또 실천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역시 지역 발전에 대한 뭔가 중장기 이 청사진, 네. 그것이 그동안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 동해 삼척 지역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출마하면서 동해 삼척 지역을 환동해권 경제의 물류 국제 무역 도시로 거점 지역으로 육성을 해서 네. 인구 30만의 경제 자족 도시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이제 거대 청사진을 내놨었고요. 그다음에 이 쟁점으로는 참이 저로서는 곤혹스러운 쟁점이었는데 삼척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찬반 지역 주민들이 논란이 거셌습니다. 네. 거기에서 대개 후보들이 당시에 처음 유치 신청을 할 때는 찬성 여론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제 후쿠시마 네. 원전 사고 이후로 역전됐죠. 네.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는 반대 여론이 높은 관계로 거의 모든 후보들이 반대 입장을 취했는데 저는 처음에 입장을 그대로 지키면서 네. 찬반 양쪽의 의견을 다 같이 존중하는 가운데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중립적 입장을 일관되게 지켰습니다. 네. 오히려 그게 시민들한테 하나의 신뢰를 얻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영덕과의 뭐 최종 경합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제 우리 삼척 지역에 새로운 원전이 건설이 되고 네. 또 이 의원님은 이제 그것을 진행하는 일을 뭐 담당하는 그런 지역 국회의원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건 네. 아닌데 이제 후보 지역으로 그렇죠. 지정돼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삼척도 원전 건설 현재는 예정지로 지정돼 있죠. 네. 지금 동해와 삼척이 이제 같은 뭐 지역구이긴 하지만 상당히 성격이 다르고 또 발전 방향이나 또 미래 계획도 상당히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차별화하면서 또 그런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십니까? 이제 동해시하고 네. 삼척시하고 지금 삼척시의 경우는 이미 이 정부 계획상 복합 에너지 거점 도시에서 각종 이제 발전소 또 이제 LNG 인수 기지도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에너지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이제 육성돼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해시는 이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이제 국제 무역 항구를 가지고 있단 네. 말이죠. 그리고 국가 산업 단지가 항만에 연접해 있고 이런 입지 여건 때문에 이제 첨단 이제 기업들 유치를 앞으로 해야 되고 네. 또 국제 무역 물동량을 늘려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어떤 이제 활력을 높여나가는 게 앞으로 과제입니다. 네. 그 제가 그 해군 법무관으로 근무할 때 동해 함대 그 군사법원에 이제 재판을 하러 가면 예. 그 굉장히 좀 멀지 않습니까? 여기 서울에서.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접근성이나 예. 또 그런 그 서울과의 어떤 계속적인 그 교류를 원활히 하는 대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역 발전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사실 수도권과의 교통망, 네. 접근성을 이제 얼마나 개선하느냐 하는 건데 강원도에서도 동해 삼척 지역은 최남단에 네. 백두대간 너머에 최동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원래 이제 이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습니다만 춘천만 하더라도 1시간 이내에 다 되고 원주도 그렇고 네. 그런데 유독 백두대간 동쪽 지역은 아직도 접근망이 시간이 많이 그리고 또 뭐 부산이나 이런 데도 KTX가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강원도 쪽은 아직 그 오로지 고속도로에 네. 의존하고 그래서 이제 여의도까지 오려면 4시간을 잡고 이제 네. 움직여야 되는데 다행히 2018 동계올림픽 유치가 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일 기공식을 하게 돼 있는데 원주에서 강릉까지 복선 고속화 철도가 이제 2018년까지는 완성이 될 거고요. 네. 그러게 되면은 조금 이제 개선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38번 국도 중앙고속도로에 연결돼 있는 제천하고 삼척까지 네. 예, 국도를 이제 확장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삼척 구간에서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조속히 이제 조기에 완공하고 또 42번 국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교통망을 더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개별 지역구의 발전과 아울러서 어떻게 보면 강원도 전체를 좀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지역과의 좀 그 협력이나 또 조화로운 어떤 의사소통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협력 관계 구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네. 강원도가 총 9석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는데 그렇죠. 네. 전 9개 지역 전부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네.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긴밀한 이제 협력이 잘 되리라고 보고 특히 영동 지역, 백두산 넘어 영동 지역에는 속초, 고성, 양양에서 강릉, 동해, 삼척 이 네. 세 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이제 제가 세연희 선배님을 이제 제가 당선됨으로써 네. 비슷한 연배, 네. 같은 세대의 당선자들이라서 평소에 네. 또 친분이 상당히 있던 분들이고 그래서 아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네. 이미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네. 지역 발전에 아주 좋은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동해안과 우리 태백산맥의 그 아주 청정한 정기를 이제 여의도로 수혈하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특히 그 이제 당선 전부터 정치 개혁에 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19대 의정 활동을 통해서 또 우리 그 새누리당의 정당 활동을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어떤 정치 개혁의 목표, 모습은 어떤 것인지 좀 밝혀주시죠. 제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보면은 과거에는 참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네. 민주화 운동 시절에도 거기 앞장서서 희생하셨던 정치인들도 계시고, 근데 정작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산업화와 정치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하는데 네. 정작 산업화, 정치 민주화를 이룩해놓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안 보이는 네. 이런 이제 아이러니를 겪고 있는데 저는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정치 민주화는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네. 경제 민주화라고 보고요. 이미 이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9대 국회에서는 경제 민주화의 구체적인 결실들을 국민들한테 내보이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경제 민주화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그 시각과 온도 차이가 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의 경우에는 어떤 시장 환경 조성이나 공정 경쟁과 같은 조금 더 구조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야당은 구체적으로 지금 대기업 집단, 흔히 재벌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그런 그 구체적인 행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 민주화로 일컬어지는 그런 대의 명분에 걸맞는 어떤 구체적인 또 좀 더 그 세밀한 강론에서의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그 소득 격차, 네. 이제 과거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좀 이 소득 격차가 상당히 이제 벌어지는 방향의 경제 성장들을 해왔는데 네. 여기에 대한 반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소득 격차를 줄이면서 경제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데 네. 이제 초점이 맞춰져야 될 테고 세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 새누리당 안에서도 경제 민주화 실천을 위한 연구 모임이 이제 곧 이제 발족이 될 겁니다. 네. 저도 참여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 데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그 토론이나 연구를 통해서 네. 앞으로 구체적인
견해를 좀 이렇게 밝혀볼까 합니다. 네. 그 19대 국회와 의정에 기대하는 우리 그 국민들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원 첫날부터 아주 그 어떤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또 준비가 되는지에 관한 아주 그 내외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우리 그 이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좀 그 최고 우선순위의 어떤 국정 과제랄까요? 또 본인이 스스로 추진하시는 좀 최우선 법안이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참이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네.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논의되고 있는 대로 참여를 네. 하고요. 저희 지역에 관련된 게 지금 네. 하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네, 네. 뭐냐면은 이 발전소가 지금 이제 저희 지역에는 이제 새롭게 지어지고 있어서 네. 거기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의해서 네. 일정한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LNG 기지도 같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LNG 기지 주변에는 물론 그런 이제 지원이 없는 데 대한 네.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8대 국회 때 이미 이 LNG 기지 주변 지역도 발전소 주변 지역처럼 지원을 좀 받게 하는 근거 법률을 만들자라고 네. 발의가 됐다가 결국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만 네. 전 또 지역 주민들의 그런 요구를 또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서 19대 국회에 다시 추진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구체적으로 그 염두에 두시는 어떤 뭐 상임위 활동이나 또 좀 전문 영역으로 개척하고 싶은 그런 영역들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총선 때 공약으로 최우선 공약으로 제가 제시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북극 항로 개척입니다. 네. 아주 좀 생소한데 일반인들한테는 지금 현재는 이제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려면은 인도양 통해서 저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가는데요. 이게 네. 선박으로 약 한 25일 이상, 30일 가량 걸린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이 이제 얼음이 녹고 그래서 2020년쯤 되면은 연중 100일 이상 이제 자유 항해가 가능하다. 네. 세빙선 없이도 이제 2050년 되면 연중 이제 자유 항해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 북극 항로를 거치게 되면은 지금도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치게 되면은 10일 이상 단축합니다. 네. 거리가 한 40% 정도 단축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박 용선료 그다음에 연료비 뭐 기타 등등해서 비용면이 굉장히 절감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나라의 대무역 경쟁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 시대를 열게 되면은 거점 항만이 지금처럼 인천과 부산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가장 가까운 최단거리 항만이 강원도에 항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에 이미 이제 시범 운항을 이제 하기로 계획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북태평양을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개념인가요? 알래스카 그렇죠. 쪽으로, 네. 북태평양을 돌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단거리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네. 그 북극 항로 개척에 전진 기조화하자 우리 이제 네. 동해항을 그리고 북극 항로 시대에 해운 물류 운송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자. 네. 그렇게 되면은 동해 삼척 지역이 국제 무역 도시로서도 네. 많은 그 인구 증가를 해나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이번 총선에서 이제 강원도에서 그 새누리당이 아주 선전을 함으로써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또 그 이 의원님 나름대로의 어떤 준비와 전망은 어떠신가요? 강원도가 참 도세가 네. 인구 면에서는 3%밖에 안 됩니다. 네.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면적은 넓습니다만 네. 155만. 물론 강원도 출신 출향 인사들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뭐 300만 강원도민이라고 네. 표현은 합니다만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지만은 이번에 총선에서 전원 새누리당 의원을 선출해 줬듯이 네. 정치적 의사 표시에 있어서는 이제 강원도민들도 전략적 선택을 이제 한다라고 보고요. 네. 이번 대선에서 저희 새누리당이 강원도민들한테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네. 첫째는 지역 개발에 대한 정책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새누리당의 신뢰를 획득해야 되고요. 네. 새누리당이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도 여전히 그 젊은 세대 네. 이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공약들을 많이 개발하고 네. 해서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네.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 저희 담당 그 프로듀서님이 이 강원도 지역 출신이신데요. 늘 그 고향 자랑이 참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 대담의 마무리 순서로 그 19대 국회 의정에 임하는 새로운 각오와 의지 우리 국민들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칭찬은 못 받더라도 최소한 네. 욕은 먹지 않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가 그런 국회가 되도록 저 자신이 그 솔선수범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발전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공약보다는 정말 시급한 거에서부터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나감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좀 지역 발전에 대한 희망과 어떤 그 정치적 만족을 좀 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 우리 산업 발전의 밑바탕이 됐던 그 시멘트 가루에 뒤덮여 있던 우리 그 삼척 지역이 이제 새로운 에너지 기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어항 그리고 군항의 어떤 묵호 동해가 러시아, 일본 환동해를 거쳐서 이제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진 기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꿈을 꾸었던 우리 정치인 이이화의 새로운 그 19대 국회 의정이 펼쳐지는데요. 오늘 이렇게 그런 꿈을 우리에게 잘 펼쳐주신 좋은 대담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19대 국회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기 개시와 함께 특권 벌이기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기득권으로 지목받는 예를 들면 연금 혜택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들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자성의 목소리가 높을 때마다 꺼내들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문제는 이번에는 초심을 잃지 말고 약속한 바대로 꿋꿋하게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국회 생생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